현장 나우 시간에는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기피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 얼마 전 올해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죠.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 시공사 입찰이 마감이 됐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고덕주공 2단지는 입지나 규모 면에서 서울시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알짜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시공사 현장 설명회에서도 국내 굴지 11개사가 몰려드는 등 물밑 경쟁도 치열했는데요.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한 곳도 입찰 제안서를 넣지 않았습니다. 네. 시장은 이 같은 결과를 상당히 충격적으로 혹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노후한 저층 단지를 헐고 그 자리에 4,100여 가구의 고급 아파트를 짓는 고덕주공 2단지. 총 공사비만 1조 원에 달하는 메모 등급 단지입니다. 투자 수익성이 좋고 지하철 5호선역과도 가까워 고덕지구 내에서도 최고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작 아파트를 지어야 할 건설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조합이 요구하는 시공 조건이 워낙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분양 책임이 시공자에 있고 일반 분양가로 대물 변제한다는 조항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 결국 유찰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연내에 다시 재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강일지구와 위례 신도시에서 쏟아질 대규모 신규 분양 물량은 건설사로선 큰 부담 요인입니다. 특히 하남 미사 보금자리의 경우 전세가와 맞먹는 1,000만 원 안팎으로 4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이 단지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금자리가 이유가 돼서 분양 채굴 시공사에 주니까 시공사가 못하겠다 그런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금자리 대기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이런데도 조합 측은 150%의 무상 지분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에서 제시한 조건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조건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여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고덕주공 2단지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데는 무리한 조건을 내건 조합 측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원인 제공은 조합 측이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합에게만 시공사 선정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눈높이를 높여놓은 장본인이 바로 건설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지난해까지 과열 수주전을 벌이면서 인근에 위치한 7단지와 5단지의 경우 무상 지분율을 170%와 160% 넘게 제한하면서 공사권을 따갔습니다. 조합원들이 소유한 지분이 예전 표현 방식으로 10평으로 가정한다면 추가 부담금 없이 각각 7평과 6평을 넘게 제공하는 셈인데요. 보통 재건축 단지의 무상 지분율이 120에서 130%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인 거죠. 네, 인근 단지의 전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조합원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형 건설사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조합원들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 정비 사업에서 속속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GS건설은 당분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 한때 정비 사업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던 삼성물산도 올 들어 신규 수주를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따고 보자식인 마구잡이식 접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일정 비율의 무상 지분을 먼저 보장해주고 나머지 사업 리스크와 추가 이익을 떠안는 확정 지분제 대신 단순히 시공만 하는 단순 도급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올해부터 확정 지분제를 요구하는 도시 정비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군자주공 6단지는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벌써 5번째입니다. 시공사 입찰 자격을 당초 50위권에서 100위권으로 확대했지만 입찰에 나선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시공사들은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도급제만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적정한 권리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제 확정 지분제를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입장 차로 인해 가지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거죠.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는 낡을 대로 낡아 곳곳이 내려앉고 지분 기하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막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 한 10년이 넘게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속상하죠.
재건축 사업은 사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잖아요. 사실 그 정도로 사업성이 높아서 건설사들이 서로 수주를 따가겠다며 각축전을 벌였던 분야인데요. 이토록 분위기가 달라진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야말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이 무리하게 높은 무상 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이들이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을 먼저 선점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 물량들은 대부분 중대형인데 그만큼 미분양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분양이 나면 공사비 회수가 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악성 미분양 사업장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손실도 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었지만 시공사 선정은 대체적으로 빨리 진행되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재건축에서 발을 빼면서 또 하나의 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합원의 반발, 또 인허가 난항 등으로 사업 지연이 빈번한 재건축 사업에 또 하나의 암초가 나타난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또한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불황이 낳은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